자, 12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그리고 세타, 5세타, 이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배웠던 그 일반각과 동경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단원에서 비슷한 거의 똑같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창의적으로 푼다기보다는 그때 풀었던 경험에 기반하여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세타가 한 이쯤 될라나 그러면은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 각이 맞죠. 자, 그리고 요거의 5배. 뭐 이제 얘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5세타가 정확히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바퀴를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대충 쌤이 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만큼의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아까 우리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정확히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대충 아래 그림처럼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각을 표현하기가 조금 되게 어지러워 보이니까 대충 각을 선생님이 좋은 표현이 있었죠. 선생님 그 풀이할 때마다 늘 썼던 방법, 각을 그냥 여기 동경의 끄트머리에 각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덜 어지러워요. 그래서 대충 알아보겠죠? 선생님 동경의 끄트머리. 요 동경의 끄트머리에 적은 게 사실 요 5세타의 동경이 이 녀석이다라는 뜻인 거 대충 알아먹겠죠. 자, 그럼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5세타가 정확히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뺐을 때 그 차이가 이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차이가 한 요 정도가 되겠지. 근데 정확히 또 180도는 아니야. 요거는 지금 현재 파이만큼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파이만큼은 아니고 사실 이 한 바퀴 이제 플러스 2파이 하면은 이거 한 바퀴란 뜻이지. 한 바퀴 차이 나거나 아니면 두 바퀴 차이 나거나 아니면 세 바퀴 차이 나거나 몇 바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만큼의 이거 정수입니다. 정수만큼의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렇게 정수만큼 딱딱 떨어지는 그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운동장 트랙을 돌 때도 얘가 여기서 뛰고 있고 얘가 여기서 뛰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 반 바퀴 차이 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지금은 얘가 반 바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5바퀴일 수도 있고 2.5바퀴일 수도 있고 3.5바퀴일 수도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파이만큼 차이 난다 하지만 사실은 파이 플러스 한 바퀴, 즉 3파이인지 반 바퀴에다가 지금 두 바퀴 더 차이 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2n 파이 플러스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4세타는 요거 뒤에부터 좀 적을게요. 2n 파이 플러스 파이이다. 이때 n은 정수라는 것만 알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용 안 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세타가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다. 요거 이용 안 했지. 그래서 이 세타 모양을 최대한 뭐에 가깝게 요 세타로 막 바꿔줘야 됩니다. 4세타를 뭘로 바꿔줘야 돼? 세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세타는 4분의 2n 파이 플러스 파이. 따라서 정리하면은 세타는 정리하면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얘가 세타가 뭐랑 뭐 사이라고?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따라서 자, 세타는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세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방금 우리가 구한 세타 대신에 자,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식에서 잘 정리만 하면은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그거는 스스로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은 n이 2분의 3과
2분의 5 사이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n은 정수를 했으니까 이를 만족하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따라서 자, 아까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구해놨었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세타는 4분의 자, 이게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4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좀 막막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문제구나까지는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하면은 공식이 성립했죠. 어떤 공식?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요 이제 세 가지가 성립한다 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에 필요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문제에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지름 길이는 모르니까 r이라 두고 그럼 얘도 r이겠지? 그 다음 둘레의 길이가 8이라 했으니까 요 호의 길이는 8에서 r을 2개 뺀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는 문제에서 구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문자로 두고 자 넓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넓이는 현재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세타가 굉장히 쪼그라들면 부채꼴 자체가 거의 뭐 요러한 모양이 되면서 넓이가 0으로 가까워지겠지. 굉장히 작아지고 그 다음에 요 중심각 크기가 무한정 커진다 해도 그러면은 둘레가 무한정 커질 수 없고 둘레가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넓이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세타는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너무 작아져도 안 되는 어떠한 값이 돼야 되는데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제 세타가 이 반지름 길이 r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r의 값이 1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부채꼴이 될 거고 여기 길이가 무려 6이나 되니까 아니면은 반지름 길이가 2다. 그러면은 뭔가 각이 좀 줄어들어야 요 길이가 좀 줄어들면서 둘레가 다 더해가지고 8이 되겠죠. 그죠? 요점은 뭐냐면은 r 값이 변함에 따라서 세타 값도 변합니다. 그치? 그래서 세타는 r에 관한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변한다는 의미에서 세타를 세타 r이라고 좀 표시를 할게요.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s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은 s를 식을 한번 구해보죠. 근데 구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길이가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면은 항상 범위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8-2r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r은 요거 정리하면은 4보다 작다. 근데 r은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0보다 어떻다? 크다. 요거 좀 정리를 해놓고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서 복습을 했지만 호의 길이는 즉 L은 R 세타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R 곱하기 세타 R이잖아요. 그지? 자, 근데 호의 길이가 지금은 뭐예요? 8-2R이지. 따라서 8-2R은 뭐다? R 세타다. 자, 그러면 양변을 R로 나누면은 세타 R은 R분의 8-2R이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언젠가 쓰일 겁니다. 쌤이 기억이라고 좀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부채꼴의 넓이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 공식 다 알고 있죠. 2분의 1 R제곱 곱하기 세타.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구한 세타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R제곱 곱하기 R분의 8-2R. 그러면 R 약분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r 곱하기 4 마이너스 r이 돼. 즉 부채꼴 넓이는 뭐다? r 곱하기 4 마이너스 r이라는 겁니다. 단 r의 범위가 언제? 0과 4 사이일 때.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요 이제 r 곱하기 4 마이너스 r이라는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여기가 0, 여기가 4인데 왜냐면은 얘가 0 되려면은 r 값이 0 되거나 아니면은 4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r의 범위는 0과 4 사이니까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에서가 최대예요? r의 값이 정확히 0과 4의 정중앙에 평균에 있는 2, 즉 r 값이 2일 때 요 2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지겠지. 정리를 하면 자,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바로 그 상황에서의 뭘 구해라? 부채꼴의 중심각, 즉 세타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타는 아까 우리가 기억식에서 r에 따른 반지름 길이 r에 따른 중심각 크기 식을 구해놨잖아요. 그치?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r 이꼴 2를 대입을 하면 부채꼴의 너비가 최대가 될 때의 세타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까지 문제 풀면은 내가 잘못 푼 게 아닌가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각을 구하면은 뭔가 파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숫자 2만 띡 나오니까 내가 실수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잠깐 복습해 봅시다. 중심각, 그러니까 각의 크기는 도라는 단위가 붙지 않으면은 뭐 다른 단위가 뭐가 있다? 호도법이 있다고 했고 호도법은 원래 단위가 뭐다? 라디안인데 보통은 생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 2만 있는 거는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 풀다가 각을 구했는데 그냥 파이 이런 거 없이 숫자만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같이 중심각이 2라디안인 부채꼴을 좀 그려보면은 아마 2라디안은 둔각이 될 것 같은데 쌤 아직 자세하게 정리를 못했지만 대충 둔각이 맞을 것 같아요. 뭐 2라디안이라는 특정한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바로 이 부채꼴이 둘레가 일정할 때 지금 문제 상황과 같이 둘레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부채꼴 너비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굳이 말로 적진 않겠습니다. 쌤 방금 말한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둘레가 8인 부채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은 얼마여야 된다? 2라디안이어야 된다. 정리를 하면은 그런 신기한 결과가 그냥 얻어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두근. 2차 방정식의 두근 하자마자 사실 요거 바로 떠올라야 되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고1 때 배웠던 거 복습을 해보면은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요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두근의 합이 두근이 각각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래. 그럼 두근의 합을 이제 구하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겠지.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다. 즉 3분의 1이다.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고 두근의 곱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두근의 곱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3분의 k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k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얻어지겠지. 자, 그 상황에서 k를 구해야 되는데
요 두 개랑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아주 중요한 공식. 자, 이거 뭐였더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두 개 더하면 얼마더라? 1이었지. 요 세 개를 연결 짓는 하나의 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뭐더라? 그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완전 제곱식이었지. 그래서 전개를 하면 자, 앞에 거 제곱하고 플러스 2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하니까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우리가 구해놨듯이 3분의 K 대입하면 되고 여기는 3분의 1 대입하면 되지. 따라서 9분의 1은 1 플러스 3분의 2K 따라서 정리하면 K 값이 바로 나오겠죠.